시대를 이해하는 통찰,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학, 뇌과학자와 인문학자의 아주 특별한 만남. 날카로운 비판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동양철학 대가이자 인문학자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 헤라클레이트의 생각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뇌와 기계의 뇌 모두에 정통한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관과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은 그 첫 번째, 왜 인문적 시선인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눈부신 경제 발전 이후 침체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4회에 걸쳐서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 이제 그 통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요? 우리가 아마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 통찰이 뭐죠? 저는 그 통찰이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생각이죠. 그냥 이렇게 어떤 부분에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그 지적 통합, 그리고 어떤 자기의 욕망 혹은 경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어떤 단계를 훌쩍 뛰어넘을 때 발휘되는 어떤 그 갑작스러운 인식 능력, 이걸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해서는 만나기 어려운 또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상당히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예. 두 분, 우리 같은 분들, 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예. 토론을 하는 예. 뭐 아주 재밌는 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그러니까 뇌과학과 어떤 동양철학, 그렇죠. 이 중간에서 발생되는 어떤 스파크가 아마 통찰의 형식이지 않을까. 저는 우선 네. 먼저 그 인문적 통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문적 시선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인문적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 사회와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유, 좋습니다. 네.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저는 저 구석에 앉아서 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겠습니다. 기대 없이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문적 시선 혹은 인문적 통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그 인문학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주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나 인문학 이야기는 꼭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나? 그리고 왜 다들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가? 인문적 통찰이 필요한 단계로 진입했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인문적 시선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어떤 절박한 필요 혹은 수요에 의해서 좀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그 인문적 시선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기능할 때 그 사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걸 우리가 선진국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창의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이 행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전부 인문학과 관련이 되거든요. 혹은 인문적 시선과 인문적 시선이 작동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 선진국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선진국과 후진국 어떻게 다를까요? 말 그대로 선진국은 선진하고 후진국은 후진합니다. 우리가 후진한다고까지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좀 정체되어 있다 혹은 우왕좌왕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선진국은 선진하는 나라입니다. 선진한다는 것은 앞서간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가려면은 그냥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앞서갈 수 있죠. 그 앞서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걸 우리는 선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력이 준비되지 않은 선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선도력이란 무엇인가? 앞서서 인도하는 혹은 앞서서 끌고 가는 능력을 선도력이라고 그러죠. 그 앞서서 인도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만들고 먼저 시작하고 또 먼저 시도할 때 비로소 선도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물건들,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을 우리가 혹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작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이 방 안에서 우리가 만들었더라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 한글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외부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의 대부분이 다 외국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생산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제도들, 민주주의며 의회제도며 그 다음에 법률제도며 하는 제도들도 전부 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산하고 잘 판매를 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풍요는 다른 것들을 수용해서 이룬 풍요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룬 풍요는 아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이루는 일정한 범위를 우리는 장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압력밥솥 잘 만들죠. 그렇지만 압력밥솥을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압력밥솥이라는 장르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도 잘 만들어서 잘 팝니다. 자동차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라는 장르를 우리는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가 지금 대부분 곡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직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지금은 곡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죠. 지금은 많은 차들이 곡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어느 순간에 직선을 위주로 사용하던 디자인에서 곡선을 위주로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자동차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팔기 위해서죠. 많이 팔려면은 누구 욕망에 맞춰야 되겠어요? 사는 사람들의 욕망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곡선으로 자동차를 디자인을 바꿨다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판단할 때 지금 소비자들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 디자인을 직선에서 곡선 위주로 바꾸는 일을 우리나라가 했어요? 외국에서 했어요? 외국에서 먼저 했습니다. 곡선 위주로 디자인한 자동차라는 장르를 먼저 시작한 그 나라들은 분명히 인간이 혹은 소비자가 이제는 직선을 좋아하던 인간에서 곡선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인간의 욕망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동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왜? 이 인간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동한다는 이 동선, 이 흐름은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직선 선호형에서 곡선 선호형으로 이동하는 이 동선을 우리는 인간의 동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달라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직선을 위주로 하던 무늬에서 곡선을 위주로 하는 무늬로 이동하는 이것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이동한 거죠. 그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달라지는 것, 이걸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축약해서 말하면은 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읽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으냐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동선이 인간의 욕망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동한다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이 흐름, 이 동선을 포착하는 능력이 인간은 자기의 인식 능력을 부단히 훈련시키면은 그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피아, 즉 지성을 사용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이제는 곡선이다 하고 관념으로 포착하면 그 관념으로 포착한 그 사실이 구체적 세계에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 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곡선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장르가 새로 형성되면은 이것이 산업이 돼서 이게 어떻게 더 큰 경제력을 갖게 되죠. 경제력이란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도력을 갖게 됩니다. 선도력을 갖게 되면은 다시 더 나아가서 선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다 하면은 선도력을 가져야 되고, 선도력을 갖는다 하는 것은 장르를 만들어야 되고, 장르를 만들려면 이 세계를 인문적인 높이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면은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접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철학이라고도 그러고 과학이라고도 그러고 예술이라고도 그러고 문화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라는 것은 이 높이에 도달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을 인문적 통찰을 발휘하는 것, 혹은 인문적 시선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관적 어떤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수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높이, 이런 우리 사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매우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향유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에서 장르를,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장르를 수용해서 그것을 계속 더 심화시키거나 그것을 더 잘 발전시키는 것으로 우리 산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고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생각의 결과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성취가 매우 빠르고 컸습니다.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성취를 이룬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따라하는 것, 훈고하는 것으로 우리를 키워나간 일은 매우 중요시 돼야 되고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냐?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선진국적 레벨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진국적 레벨에 도달하거나 거기로 진입하면 우리의 번영과 발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여기 도전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당 기간 후퇴를 하는 혹은 정체되는 이런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힐링이나 향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우리 생존의 높이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 생존의 높이가 발휘되느냐 되지 않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문적 시선의 높이에서 발휘되는 통찰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발전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젠다 혹은 이데올로기와 그 사회 경제적 토대, 조건이 일치했을 때 여기서 효율이 생겨나고 이 효율이 쌓여서 발전이라는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그런 조건,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젠다는 뭐였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건국이죠. 그러니까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젠다는 당연히 건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국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소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건국을 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건국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냈어요. 이것을 이루어낸 다음에 또 아젠다는 무엇이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화죠. 산업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산업화라는 아젠다가 일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화의 내용이 뭡니까? 산업화라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서 이야기한다면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공업으로 바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 세력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성공한 다음에 주도 세력은 어쩔 수 없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주도 계급이 달라진 거죠. 주도 계급이 달라졌으면은 그 사회를 책임질 책임성 있는 계급이 달라져야 됩니다. 책임성 있는 세력이 달라져야 돼요. 이 책임성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민주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성공한 다음에 사회에 책임성 있는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될 때 민주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그것을 성공해냈어요. 이것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까지는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나라예요. 물론 아젠다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갈등들은 필요한 갈등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서로 해소해 나가면서 이 아젠다를 완수해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게 우리나라를 발전했다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완수했어요.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민주화 다음에 문제는 민주화 다음에 통찰력을 발휘해서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민주화 다음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인문적 시선이 작동하는 높이의 사회로 가는 것. 인문적 통찰이 발휘되는 그런 수준의 사회로 가는 것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인문적 시선과 인문적 통찰이 발휘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진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가 무엇이냐? 굳이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그것을 분명히 선진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진화라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문적 시선, 인문적 통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않고 다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그 높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선진화라는 아젠다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설정되는 구체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이 아젠다는 추상적인 아젠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추상성을 표현하는 것이 창조고 창의고 상상이라는 것. 그리고 관념이고. 그러니까 이 추상적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새로운 아젠다 설정에 실패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단계다. 그래서 민주화 단계까지 와 있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과 건국 세력이 건국 다음에 산업화,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라고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가지 못하고 이 세 세력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서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건국을 했던 사람은 건국을 했던 경험만 이야기하고 산업화를 했던 사람은 산업화 경험만 이야기하고 민주화를 했던 사람은 민주화 경험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는 말만 옳다고 말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인문적 통찰, 인문적 높이의 시선이 작동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노력에 아주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번영을 계속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문적 시선이나 인문적 통찰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그 높이에 이루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발전은 딱 여기까지일 것이다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다가도 되느냐? 이렇게만 살다가도 되느냐? 하는 깊은 반성이 필요한 때고, 지식인은 지식이로, 그 다음에 기업인은 자본으로, 정치인은 좀 빼고, 교육자는 교육으로, 모두 자기가 가진 역량을 집결해서 우리가 인문적 시선과 인문적 통찰을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선진화 단계로 끌고 가는데 집결하는 것이, 거기다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한테 부과된 어떤 시대의식이 아닌가,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